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8일 정도 남았는 조기 대선, 그 중에서도 우익 애국 진영의 단일화 내지는 각계 전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양동완 교수님이 벼랑 끝에 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책을 오늘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이것은 1988년에 우익은 죽었는가 라는 그 유명한 논문의 2000 올레판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에 양동완 교수님이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그 논설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반체제 세력의 그 분포와 그 활동, 그것을 막아야 될 우익 애국 진영의 지리멸렬함을 이렇게 약 30년 전에 썼는데, 이번에 나온 그 벼랑 끝에 선 자유민주주의란 그 책은 그것의 확장판이었는데, 30년 진단과 지금 진단이 거의 비슷했어요. 좌익 반체제 세력은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가지고 그때보다 훨씬 많이 퍼지고, 용어전쟁, 문화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서, 우리들의 지식, 정보, 모든 것들을 거의 장악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런 그 교육계나 문화예술계나 언론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법조계나 공권력까지도 작용화가 되어서 이 문화전쟁이랄까 이념전쟁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좌익 세력이 우익 애국 세력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구속돼서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야위어 가는 그와 같은 운명과 매우 상징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나라의 운명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부 우경화가 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그 비효율성, 위선성, 허구성, 그리고 수구성 때문에 망해가는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지가 되지, 아마 월남 패망할 때쯤 돼서 이 정도로 언론이나 법조계나 교육계나 정강계나 혹은 문화예술계, 종교계가 장악당했다면은 아마 대한민국 월남보다 더 하루아침에 망했을 거예요. 대통령을 무능부패자로 월남이 망할 때처럼 온 언론이 전체주의적 마녀사냥을 하고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딱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 최순실의 조정을 받고, 그리고 아주 나쁜 방법으로 재단과 스포츠재단과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수백억 국민의 혈세를 뇌물로 챙겨간 아주 도둑 범죄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바로 좌익 세력의 선동술이 대한민국에 그만큼 만연됐다 하는 양동완 교수님의 벼랑 끝에 선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다룬, 옛날에 우익은 죽었는가, 지금 오늘 그 책 양동완 교수님의 벼랑 끝에 선 자유민주주의는 내 제보고 책에 부제목을 붙이라면 우익은 죽었다, 이런 부제목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좌익 선동 세력, 반체제 세력이 체제 세력을 압도적으로 우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도적으로 좌익 선동 세력이 우위하고 반체제 세력이 우월하고 종북 좌익 세력이 우월하다는 증거가 요즘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타난 후보자들의 지지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짜 우익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는 1% 내외의, 그리고 언론도 아무도 다뤄주지 않습니다. 국가 정상화, 선동 세력을 반대하고 촛불 세력을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개탄한 그러한 후보자들은 언론이 다뤄주지 않아요. 뭐 개성공단에 무슨 어마어마한 면적을 다시 재개하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든지 국가보안법 수정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든지 주적 개념이 뭔지 모르는 이런 후보가 언론이 압도적으로 띄워줘가지고 언론계의 좌익 선동 세력 반체제 세력 띄워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1등 2등 막 이렇게 해요. 그거 조금 반대하는 사람은 3등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식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정보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지식과 정보가 이 정도로 좌경화 됐고 친보가 되고 반체제화 됐으니까 체제가 무너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에 예속되고 몰상식화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 국가를 사랑하는 우익 애국 세력, 이 세력이 극소수로 몰려가지고 수구 꼴통으로 몰리고 진짜 좌익 수구 꼴통 세력은 진보 세력의 탈을 쓰고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판단이 내려질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익은 죽었고 좌익은 날뛰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정관계,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입법계, 모든 정관계, 모든 영역에 반체제 세력이 압도적으로 지금 우월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넓게 봐서 우익 애국 진영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로 뭉쳐도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또 새누리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나 소위 촛불 난동 세력을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이나 우익 애국 세력의 후보자들은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굉장히 잘났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목이 고다요. 다 합쳐가지고 15%,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다 합쳐서 15%가 안 된 우익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은 타협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명분론에 근거해서 결과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맹렬하게 교조적으로 배타적으로 돌진하고 있어요. 그 자칭 우익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에게 무슨 결함을 한번 말했다가는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명분론에 따라가지 않는 깨끗한 명분론, 순혈주의인데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조금 더 문제가 있지만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최악의 후보, 최악의 종북 좌익 후보, 최악의 반체제 후보, 최악의 몰상식한 후보, 최악의 폐쇄적인 좌익 수구 후보, 이런 후보를 막기 위해서 그보다 덜한 사람을 뽑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무매 맞습니다. 그게 우익 애국 진영의 고상한 명분론자들의 세계입니다. 굉장히 고상합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그 우익 애국 진영의 명분론자들이 의 주장이 대한민국에 주류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양동학 교수님이 1988년대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익은 죽어왔습니다. 소위 우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좌익 세력에 저 잔인하게 거짓말을 날조하고 저 잔인한 인권을 유린하고 저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미리 집권했을 때 느끼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 내지는 어영부영하다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방관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던 그 좌익 선동에 의해서 검찰, 언론, 국회, 헌법재판소 좌편향적
시각과 논조와 윤리를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깜빵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대한민국은 체제 전복의 위기에 있고 일개 대통령이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고 체제 자체가 뒤집어질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대항해서 이 체제를 지켜나갈 것인가? 답이 안 보입니다. 답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애국 진영의 지금 후보자들의 많은 훌륭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 근본적인 윤리적, 도덕적 감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명분론에 휩싸이는 도덕 감성, 도덕적 감성에 문제가 있다. 그걸 디온톨로지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 해야 한다. 영어로 must라고 합니다. 해야 한다라는 그 명분론, 듀티, 디온톨로지, 듀티, 그 의무론, 이 의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휩싸여 가지고 마지막 결과가 패배하고 마지막 결과가 실패로 나타나도 명분에 휩싸여가 계속 달려가는 그러한 측면이 우리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에게 하나의 도덕적 감성의 측면에서의 결함으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고 그 지금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다 훌륭합니다. 자칭 우리 애국 후보자들 안보관 훌륭하고 사드 잘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안보 문제 경제 문제도 실리적으로 우리 애국 진영은 판단 잘합니다. 좌익들처럼 복지란 이름으로 좌익들처럼 근로자의 권리란 이름으로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 우리 애국 진영은 없습니다. 좌익들은 나라 말아먹게 경제 말아먹게 돼 있고 안보 말아먹게 돼 있고 나라 말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망국 세력에 대항하는 우리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은 목소리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다 좋지만은 지지율은 좌익 선동 세력에 의해서 그렇든 미개한 국민들 때문에 그렇든 어쨌든 투표를 하면 지지율이 합쳐서 20%가 되기 힘든 상황이에요. 다 합쳐야 돼요. 안 합쳐요. 왜? 옳기 때문에 합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틀렸다. 우리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 내가 틀렸다. 내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틀리지 않고 나만 옳다 하는 그 명분론,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 명분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결국 옳지만은 손해보는, 옳지만은 패배하는, 옳지만은 실패하는 마지막 결과로 가게 돼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세계를 제패한 국가들의 정치 철학은 전부 결과론, 텔레올로지 혹은 consequentialism이라고 하는데 결과론 혹은 목적론에 많이 기반되어 있어요. 영국의 공리주의라든지 미국의 실용주의는 바로 결과를 중시하는 정치 철학이에요. 윤리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결과가 유익하게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요. 반면에 우리처럼 식민지를 오래 살았다든지 혹은 분단국가를 유지하고 있다든지 혹은 4분 5일로 갈기갈기 찢겨진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요, 결과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명분론에 깊이 쌓여져 있어요. 내가 옳은 데만, 누가 더 옳은 데만, 명분적으로 옳은 데만 쌓여져 있어요. 그러나 제국은 그렇지 않아요. 명분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결과가 나쁘면은 나쁘고 틀린 것으로 봐요. 올바르지 않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식의 윤리의식을 제국 10세기 10대 강국이 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윤리의식과 정치의식 바꾸어야 돼요. 결과를 중시하는 그 윤리의식, 정치의식으로 바꾸어야 돼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애국 진영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치 지형, 정치의식, 국민들의 정치의식,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가 아주 우리 애국 진영, 자유민주체제,
시장 경제 체제 지금 중에서 최악으로 불리해요. 얼마나 불리하냐면 우익 애국 진영의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서 감옥에 접어 천을 부릴 정도로 불리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번성한 좌익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익 애국 진영이 전부 자기의 옳은 명분을 내려놓고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단일화 혹은 어떻게 뭉치는가, 뭉치면 살고 여기에 고민하지 않아요. 내 옳은 목소리만 내고 막 돌아다녀요. 옳아도 소용없어요.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지 옳고 그른 게임이 아니에요. 선거는 전쟁처럼 마지막 결과를 중시하지, 선거는 도덕 토론 논쟁 토론장이 아니에요. 틀려도 이기면은 옳게 돼 있고 옳아도 패배하면은 틀리게 되는 것이 선거예요. 지금 우리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이 많이 열심히 비 맞으면서 돌아다닌다고 자랑하고 완전히 실토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범우익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하도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부터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25일 내로 적어도 29일 날 투표가 용지가 찍히기 전에 선거운동하러 다니지 말고 대동단결을 할 수 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하면 좋게 나타날 수 있는가, 내 옳은 거 다 죽이고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타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산출할 수 있는가, 이거 토론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온갖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말아요. 역겨워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종북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걸 생각하면 우익 애국 후보들이라는 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게 솔직히 제 눈에는 역겹게 보입니다. 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후보자들을 막을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 단결할 수 있는 회의를 하는 것이 역겹지 않습니다. 회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체제를 유지하면은 단일화 혹은 뭉친 사람들, 양보한 사람이 빛이 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제잘난 식으로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처럼 다 오라 막 돌아다니면서 패배하면은 모두 다 나쁜 놈으로 전락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뭉쳐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아요. 심지어 중도 좌파 정당까지도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우리 애국 진영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때 내 구호, 내 명분 이런 것이 옳다라는 데 집착하지 말고, 아무리 내 구호와 내 명분이 옳아도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은, 특히 최악의 후보에게 패배하게 되면은 나의 모든 명분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망국의 노래에 불과했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판단을 해줘야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부당한 대통령 선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불법 탄핵, 억지 탄핵, 망국 탄핵으로 보고 이번 조기 대선을 불법 대선, 망국 대선으로 보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 조금 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어찌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애국 진영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좌익 선동 세력이 의사결정권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따라가면서 대동단결해서 최악의 후보를 피하고 최선의 후보를 뽑지 못한다면은 차차선의 후보라도 뽑아서 우리 애국 세력이 어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멋대로 못해도 일부라도 어찌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정치적 의사결정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정치적 현실주의자인 제 생각입니다. 저는 마키아벨리, 홉스, 니체, 라이언 리버 같은 사람, 선 어스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정치 철학인 정치적 현실주의를 제국의 정치 철학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세계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현실주의를 우리가 많이 배우고 냉혹한 정치 현실주의를 실천해야 우리나라가 첫째 세계의 10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정치의식과 정치의식을 가지게 되고 정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에 좌익은 원래 수구골통이고 좌익은 원래 선진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보적이고 진짜 선진적이고 세계 사람들과 소통 보편적인 그러한 우익 애국 진영에서라도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으로서의 걸맞는 정치적 현실주의, 실리주의, 결과를 중시하는 그러한 정치 철학이나 윤리의식을 이번에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소중한 기회로 한번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국 진영의 후보자들이 빨리 모여서 양보할 사람 양보하고 힘을 더 시너지 효과를 힘을 더 강화시킬 사람 강화시켜서 이 대한민국의 우익은 죽었다. 이러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 경제 제도가 흔들린다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런 넘치는 자유와 우리의 번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통일의 기회로 이번 대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자칭 우익 애국진영의 모든 후보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머리를 맞대고 선거운동을 중단하시고 머리를 맞대서 대동단결해서 사자 오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후보 단일화 내지는 단합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국민들이 힘차고 희망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이 다시 제자리 가고 모든 탄핵 난동 촛불 난동 세력들이 심판받는 기회를 우리가 의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런 바람을 해보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